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다시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하루는 상승을 하고 하루는 다시 하락을 하는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소매 판매와 타겟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의 생산 감축에 주목을 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다우지수는 0.11%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83%,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가장 큰 폭인 1.54%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우량주 ETF들에 편입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가 않았고요. 특히 3%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들도 4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악재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 크게 하락을 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는 관련된 ETF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의 움직임인데요. 일단 지수 ETF들은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를 대표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ETF들도 역시나 모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4%가량 큰 폭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과 글로벌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ETF도 역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했고요. 따라서 오늘은 역시나 관련된 모든 테마의 국내 ETF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는 상승을 하고 다시 하루는 하락을 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지수는 아직까지는 3,900선의 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고점에서 마이너스 20%의 지점인 3,800선하고 마이너스 14%의 지점인 4,100선을 사이에 두고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번에 시장을 다시 하락을 시켰던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우선 소매 판매가 강세로 보였지만 시장은 부진했던 대형 유통업체의 실적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대상은 타깃이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도 좋지가 못했고 더불어서 이번 4분기 역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 산업인데요. 워렌 버핏까지 참여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탔었지만 마이크론이 이번 4분기 생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역시나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ETF들이 크게 빠졌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오늘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덩달아 같이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시장의 예상은 최악은 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엔비디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최종 금리가 연 5%를 넘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좋은 출발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은 속도를 늦출 뿐이지 중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현재는 패드 내에서 논의 대상 자체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자신들은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고 인플레이션이 거기에 맞게 부드럽게 낮춰지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비관적인 정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새로운 악재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S&P 500 지수가 40% 정도 하락하는 지점인 3,000선 부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은 멈추겠지만 그 시점은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다시 한 번은 가라앉은 다음부터 위로 회복을 해갈 거라는 의견들이 하락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역시나 대다수의 분들이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위험한 종목들을 가지고서 투기와 도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3배짜리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 종목에 많은 자금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험자산이죠. 암호화폐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경쟁사인 FTX가 몰락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을 거라는 전망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방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하락하는 자산의 가치를 반대로 우상향을 하는 자산의 가치로 바꿔가면서 차분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소수만 성공을 하고 대다수가 실패를 하는 투자보다는 반대로 대다수가 성공을 하고 있는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정말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엇갈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큰 변동성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참 힘든 시장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정말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한번 시장의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시장을 믿으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더 내려가서 손해를 볼까봐 투자를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내려간 주가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는 지금의 시기에 더 매수를 할 걸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한탄을 하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심리와는 반대로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언제나 한 번에 크게 욕심을 부리는 투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성과를 내려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을 거라고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